여러분들을 진짜 주식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바쁜 일주일이 될 것 같은 이번 주죠. 미국에서는 3월 CPI나 PPI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또 FOMC의 의사록도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ECB의 통화정책회의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는 총선에 이번 주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를 봐야 하는 이번 주인데요. 이 안에서 진짜 내 계좌의 수익으로 연결될 이슈나 테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시장 정리해드리는 건 물론이고요. 이번 주에 정말 봐야 하는 일정도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공략주까지 준비해놨습니다. 50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 월요일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지수부터 확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양지수는 분위기가 다른 채로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2710선은 다시 탈환을 한 코스피 지수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강보합 정도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매매 동향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들의 수급은 대량으로 들어와 준 상황인데 이 안에서 저PBR이나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담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2,060억 원 매수하면서 순매수 우위로 거래 마치고요. 기관과 개인은 동반해서 매도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오늘 1% 넘는 약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1.34%의 교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강하게 매물 출회가 나왔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약세를 보인 코스닥은 860선까지 밀리면서 월요일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매매 동향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이탈된 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1,500억 내외로 매도고요. 개인홀로 담아갑니다. 3,452억 원 매수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섹터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쪽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태고요. 미국에서는 또 이번 연도 금리 인상이 조금 금리를 인하하는 게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투심이 많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장중에 한 4% 정도 낙폭이 나왔는데 낙폭은 많이 만회를 한 채로 거래 마무리 짓습니다. 0.8%의 내림세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좀 낙폭이 깊었죠. 6%의 내림세로 거래 마칩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대형주나 소부장 쪽으로도 투심이 많이 악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계속해서 시세가 또 연속되는 섹터도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죠. 요즘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AI에서 진짜 수혜주는 유리기판 쪽이다라는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특징적인 걸 보신다면 대장주가 바뀐다라는 걸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JNTC가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이고 22,20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우면서 거래 마칩니다. FNS테크 14%의 급등이고요.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 짚어드릴게요. 저PBR 쪽으로 오늘 참 강세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 자동차 쪽으로는 기아가 3%의 오름세로 거래 마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저PBR 쪽으로 대량으로 유입이 됐고요. 특히 자동차 쪽으로는 배당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도 3.1%의 오름세로 23만 2,50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보험이나 금융 쪽으로 다 좋았고요. 롯데 손해보험도 5.3%의 오름세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섹터 하나 더 체크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볼게요. 셀트리온과 HLB입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급등을 한 제약바이오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6.2%의 급등세입니다. 진펜트라가 유의미한 또 성과가 나왔고 미국에서 앞으로 처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18만 8,500원까지 올라와 줍니다. HLB도 리보세라닙이 지금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7.9%까지 급등하면서 특히 HLB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될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국내 증시는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다른 모습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까요?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은데 나는 주식인이다와 함께해 주시죠. 특히 저희 방송은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주식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월요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기다리시는 분, 한 주를 열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하루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주말 동안에 벚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가지고 좀 눈호강을 한 것 같습니다. 날씨는 또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나요?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가지고 예. 그렇지만 맛있는 건 많이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시고요. 네. 한 주 잘도 보내시고 오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찾아뵙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사실 지난주에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좀 기대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기대했던 것에 뭐 반도 못 미치는 아쉬운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좀 있고 그것들이 잘 어느 정도 지수의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그널로 확인이 되면 또 우리 시장 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주 시장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루 대표님이 월요일에 나오시면서 항상 이번 주에는 이런 이슈 봐야 합니다. 정리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특히 봐야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저희 시장부터 먼저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월요일장? 일단 너무 아쉬운 시장이었죠. 일단은 뭐 우리 국내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양시장 굉장히 상반된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13%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1.34% 역시나 하락폭을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 있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무난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약간 코스피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낙폭을 보였던 게 이제 2차 전지 섹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2차 전지 언제 올라가나 이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늘 2차 전지 낙폭이 있어서 많이들 이제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왜 2차 전지가 조금 약세를 보였는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제 모델2, 테슬라 모델2 출시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시가 어렵다. 안 그래도 전기차 업황이 굉장히 불확실성한데 그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 테슬라가 이제 이 모델2 출시가 연기된다. 출시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다행히 테슬라는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아니다. 우리 테슬라 모델2 나올 거고 제때 나올 거고 8월 8일에는 우리 로보택시 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테슬라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발목을 잡고 있구나.
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 2차전지 섹터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좀 약세였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굉장히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BM은 북미에 공장을 지으면서 2026년까지 이제 양극재를 납품을 하겠다, 내놓을 것이다, 양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북미 공장에 있던 이제 납품 일자가 이제 2027년 이후로 공장을 제대로 가동해도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것 같다, 지연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굉장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낙폭만으로도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좀 침체되게끔 만들 수 있었던 이런 하락의 원인이 됐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시황적인 내용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결과는 서프라이즈급으로 잘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게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는 게 금리 인하와는 조금 그 분위기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금리 인하랑은 조금 멀어지는 느낌으로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의 실망감을 보여줄 수 있었던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오늘 약세를 보였는데 다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지금 단기 저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락을 했지만 내일도 하락할 수 있어요, 사실. 내일 하락할 수 있지만 점점 그 매도세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체크를 해봐야 되고 국내 증시는 앞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만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봐서 다가올 상승장에서 미리 종목을 좀 선점해 놓는다면 상승장에서 우린 또 웃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시장 좀 힘들고 오늘 특히나 코스닥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이 월요일장부터 1% 넘는 약세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도 4월 시장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한번 4월 투자 전략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시장으로 예상되는데 시청자분들 위해서 선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요즘 이제 성장 섹터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뭐 금리 인하 이슈가 조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부터 조금 정리가 되면은 이제 바로 또 성장 섹터들한테 먼저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 우리 시장의 성장 동력인 AI 편 황금 로드맵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AI 황금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AI 섹터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AI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을 거고, 의료 AI를 만드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챗 GPT 관련 AI 섹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다 신약 개발들도 AI로 만드는 그런 흐름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AI 산업의 섹터 안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장의 요약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한 고화질의 이미지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지 파일. 지금은 깨알 같은 글씨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고화질로 드리다 보니 아마도 시장에서 잘 보이실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옆에 별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 나는 모르겠다. 시장 너무 많고 종목도 너무 많으니 하루 대표 픽, 이 별표 표시된 종목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받아가셔서 틈틈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을 요거 하나만 준비한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 오늘이죠. 4월 8일 저녁 10시. 제가 방송이 끝나면 9시예요. 9시인데 이제 회사 복귀하면 또 10시가 됩니다. 이제 10시 돼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중에 선물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AI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몇 거래일 동안 AI 관련된 섹터가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로 선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I라고 해서 챗 GPT 관련된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의료 쪽으로도 있고 굉장히 많은 AI 안에서 세분화된 섹터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세분화된 섹터 중에서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셔야지 제대로 투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님이 선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이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산업 황금 로드맵 AI 편입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표님이 나눠서 다 분석을 해놓으시고 자료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 안에서 특히 대표님이 잘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도 선별을 해두셨다고 합니다. 이 자료만 받아보셔도 앞으로 AI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QR코드를 이용해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어플 다 있으시잖아요. 카메라를 켜주시고 지금 화면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쪽으로 스마트폰을 가져대서 이 카메라로 여길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을 먼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어플리케이션 받는 곳들 있잖아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들어가셔가지고 밴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그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그게 나오실 거예요. 어플 먼저 받아주시고 나서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물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또 오늘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물 받아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선물 종목이 하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이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매수가와 매도가 자세한 전략까지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오후 10시에 하루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안내 도와드렸고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요즘도 기다리시는 황금주 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는 예.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의 러브콜이 지금 빗발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 섹터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요? 섹터는? 엔비디아와 구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뭐 반도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엔비디아와 구글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 중에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황금주 첫 번째 힌트였고요. 최근에 또 대표님이 주시는 종목들 많은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오늘도 황금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 첫 번째 들어봤고 두 번째 힌트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이제 이번 주 일정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에 나오시니까 또 해줄 수 있으신 코너 같아요. 이번 주 어떤 일정 봐야 돼요?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지표, 우리가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시장의 방향성까지도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는 사실 뭐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3월 CPI 지수라든지 FOMC의 의사록이 이제 미국 현지 시간 수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뭐 이번 주 일정 부담감이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뭐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고 이런 시기, 이번 주를 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나서야 우리 국내 증시 상승 탄력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겠다.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번 주는 변동성이 강한 또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3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 사실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겠죠.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뭐 경제가 좀 탄탄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CPI가 무난하게 나와주는지 무난하게만 나온다면 그래도 인하 횟수는 변수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인하가 없거나 인상만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순탄하게
넘어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위험한 부분들은 이런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이런 시장 상황들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장중에 좀 대응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밴드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이슈는 사실 뭐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통합국방협의체가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사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실적에 좀 관심을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산 섹터들이 조용조용히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종목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우량주들, 특히나 실적과 관련돼서 입증이 된 그런 종목들, 방산 관련 섹터들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정 앞두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거나 아니면 조정 구간이다 하시면 분할로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일정 굵직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CPI 지수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금리 인하 이슈들 장중에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밴드 통해서 제가 또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주시는 전략이 아무 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밴드로 입장하시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건당 100원 발생합니다.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 밴드로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대표님의 실시간 전략도 들어보시고 조금 전에 보셨던 AI와 관련된 자료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게 제일 간단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먼저 켜주시고요. 지금 QR코드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서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플을 먼저 받아주시고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나 QR코드 여러분들이 편한 곳으로 입장하셔가지고 대표님의 전략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 두 번째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어떤 시청자분께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받는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남겨주셨거든요. 오, 그런가요? 예. 그분이 정답까지 맞춰주셨나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정답은 아직 올려주시진 않았는데 이 기업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아실까 봐 제가 첫 번째 힌트를 좀 약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PCB 만드는 기업입니다.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강력한 힌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최근 또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이 두 가지 힌트만으로도 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기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제가 또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뭐죠? 예. 칭찬. 예. 그렇죠. 큰 선물은 예. 아니고 이제 칭찬을 예. 또 열심히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인쇄 회로 기판 관련돼서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구글과 엔비디아의 러브콜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기업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로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이제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분들도 꼭 알아야 하는 매매 기법이니까 잠시 후 강의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도록 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는 매매법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강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매물대 급소로 매매 타이밍 잡기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매물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 앵커님은 매물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매물대 하면 그 구간에서 손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구간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서 그 네. 구간에 뭐 쉽게 말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려있는, 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요. 매물대로 보는 매매 타이밍 찾기입니다. 일단 매물대가 뭔지, 어디가 매물대인지 우리가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지 여부. 근데 우리는 여기 출현하고 나서 진입하는 게 아니다. 진입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이 장대 양봉이 출현할 때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리와 매물대 돌파 후에 그 자리가 새로운 지지가 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고 우리는 급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진행을 해볼 테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박스권 안에 어떤 갇혀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겠죠. 매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내가 여기 고점에서 샀어요. 고점에서 사서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자,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가가 다시 바닥을 한번 찍고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이 위치에 와 있다. 하면은 우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겠죠? 여기에 진입한 사람들이라면 여기 지금 주가가 내 매수가가 왔네. 본전에 왔네. 본전에서 청산해야지 하는 심리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 종목 여기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유 혹은 신규 매수. 이런 심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자, 관망자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포지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돌파하면 내가 이 종목 관심 가져봐야겠다. 이 두 가지 심리로 또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매물대들을 벗겨내고 얘가 돌파가 나와주는 종목들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전에 성탄하려는 힘보다 보유하거나 신규 매수하려는 그런 힘들이 더 강할 때 이 종목은 위로, 상방으로 슈팅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선은 저항이 될 것이고 아래 부분은 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많다 하면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다시 한번 매수 물량이 더 많고 매도 심리가 더 적다, 보유 심리가 더 많다 하면은 주가는 이렇게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겠죠. 자, 다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떤 힘과 에너지? 본전에서 청산하려는 힘보다 매수하고 신규로 진입하고 그다음에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더 컸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매물대의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돌파가 나왔다는 증거, 정확한 증거와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돌파 시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그렇다면 이 종목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돌파하려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가려는 힘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해놓은 부분이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은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고 주가가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금 돌파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이에요. 실패했다가 지금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 심리가 더 크고 그다음에 보유하려는 심리가 더 크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가 벗겨지면서 매물대를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겠죠.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돌파하려는 시도는 나왔지만 다시금 조정이 나왔어요.
얘는 지금 매물대를 돌파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뭘 체크를 해볼 수 있다? 자, 이전에 만들어 놨던 이런 매물벽들, 매물 박스의 하단 부분에서 뭐가 나왔다? 지지가 나왔습니다, 지지. 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힘을 우리는 지지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힘들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을 때 새롭게 지지가 나와주는지 여부를 우리는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급소로 체크를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고 다시 돌파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우리는 또 유의미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조정 시에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지지 구간을 확인했다. 이 구간이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매물대 급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이 지지를 잘 지켜주고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과 상승의 힘으로 슈팅이 또 나와줬죠. 강하게 또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 돌파 시에 돌파하는 종목에 따라 붙기보다 돌파 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전에 만들었던 박스 하단이든 아니면 이동평균선이든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요 돌파가 나왔지만 눌림목에서 잘 버텨줬을 때 우리는 여기를 매물대 급소라고 하는 거예요. 급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 시작 지점에서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 작업이 나와주는지 요거를 체크를 해봤을 때 잘 나와준다 하면은 우리가 또 들어가서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자, 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던 박스를 만들었던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를 했죠. 두 번의 실패 경험. 그러나 다시금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를 했다?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량 실리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 요거는 정말 제대로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요 종목 돌파 후에 보자는 게 아니고 돌파 후에 어떻게 한다? 조정이 나왔을 때,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급소를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급소는 뭐다? 여기서 말하는 급소는 박스권 상단이 됐든 이동평균선이 됐든 이전에 만들었던 이런 저항 구간들은 새로운 뭐가 된다? 지지 구간이 된다. 요거를 뚫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동안에. 여기를 뚫기가 어려워서 계속 박스권에서 상단받고 떨어졌는데 얘가 이렇게 강한 힘으로 뚫리니까 그 다음에는 요 뚫기 어려웠던 요 구간이 뭐가 된다? 새로운 지지가 된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 후에 강한 슈팅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는데 영원히 빠지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한다? 어느 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느 선은 어디다? 이전에 돌파를 못했던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정확하게 꼬리 달면서 지지가 나와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지 라인을 제대로 잘 형성을 해준다면 이 위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의 내 이름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까 봐. RS 오토메이션이고 이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지지 구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방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매물대로 보는 매매 타이밍 어떻게 잡는지 일단은 매물대를 확인한다. 매물대는 어떤 것이다? 이전에 저항대를 많이 만들어놨고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도 많고 한마디로 보유했던 보유자들이 많은 구간이다. 많은 가격대다. 이 구간에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매수 매도도 많이 일어났고 보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구간을 우리는 또 매물대라고 한다. 이런 매물대 구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매물대를 잘 버텨내는지 잘 탈출하는지 탈출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돌파하는지 매물대를 돌파해주는지를 확인을 한다. 근데 이 매물대 돌파할 때 무엇을 봐야 된다? 거래량.
거래량이 실린 장대의 양봉이 나와주면서 확실하게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리. 매수 심리가 더 커야 된다. 본청 심리보다 매수 심리가 더 커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는. 거래량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일단 뉴스나 재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속성,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그건 길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심리가 더 큰지, 이 재료의 지속성이 얼마나 갈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는 눈을 키워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포인트는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 이 매물대가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자리를 잘 잡아주는지, 더 이상 이 매물대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어떤 흐름들, 캔들이 될 수도 있겠죠. 캔들 모양이 뭐 꼬리를 강하게 달고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든지, 더 이상 이 가격대 밑으로 빠지지 않으려는 어떤 흐름들이 체크가 된다고 하면 이 종목은 매물대 돌파 이후에 그 새로운 매물대들은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잘 됐다. 이렇게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선물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종목들이 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가올 상승장 대비해야겠죠. 상승장 대비하면서 지금도 좀 모아가는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선물로 드릴 이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하고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매물대 볼까요? 여기서 보이는 매물대. 자,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를 만들었던 이 구간도 매물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라고 봤을 때, 자, 매물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했어요.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매물대 돌파가 나왔다. 근데 우리는 여기 꼭다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 새로운 매물대는 이 매물대는 돌파가 나왔을 때는 다시금 이 저항받던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이전에 만들었던 매물대 상단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갱신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밴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전략까지 다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선물 종목까지 빠지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매물대 급소로 매매 타이밍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매물대 급소 포착주 종목을 한 종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목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해서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카메라로 지금 QR코드를 찍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밴드로 입장하는 링크 나오실 거고요. 만약에 어플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 받으시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어플 먼저 다운로드 해주시고 이후에 밴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도 받고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합니다. 샵 3772번으로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저희한테 지금 바로 문자를 전송해주세요. 밴드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급소 포착주,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종목도 선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선물도 궁금해하세요. 지금 AI 종목들 많이 투자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어떤 선물인지 어떻게 주시는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지금 좀 많이 눌렸던 성장주들, 성장 섹터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AI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반도체, 그리고 로봇, 뭐 제약 바이오 등 지금 금리로 인해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시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좀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성장 섹터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염려치 마시고 지금부터 좀 저가에 눌린 그런 성장 섹터들 모아가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최근에 AI 섹터들 많이 눌렸어요. 조정받은 종목들 많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 중에 하나는 산업 황금 로드맵 AI 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앵커님이 저번에는 개나리 같다고 이제 또 네. 봄이 오니까 노란색으로 네. 기나리 같다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쁘기만 맞아요. 한 게 아니라 안에 또 내용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모아가시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AI지만 제가 또 반도체도 그리고 로봇도 다양한 섹터들 황금 산업 로드맵으로 또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좀 받아서 모아가시고 공부를 내가 안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I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생성형 AI, 챗 GPT 만드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실적들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AI라든지, 그리고 AI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섹터를 이제 한 장의 종이로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글씨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또 큰 글씨로 제가 다 드립니다. 고화질로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고화질로 드리고 있고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은 제가 또 별표를 표시해 놓은 이런 주요 종목들, 대장주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산업 공부하실 때 이 종이들 제가 드리는 이 고화질의 이미지 파일 하나 가지고서 좀 모아서 주식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10시 무료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주식인이다 9시에 방송이 종료가 되면 이제 또 회사로 복귀하면 제가 10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무료 라이브 방송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무료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제는 오늘 뭐 시장 내용도 있지만 아까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차트 보여드리면서 선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브리핑,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자세한 전략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놓치지 마시고 입장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선물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먼저 산업 황금 로드맵 AI 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셨잖아요. 의료 AI나 소프트웨어 쪽 다 나눠져 있는 이 섹터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정확하게 대표님이 정리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 이미지 받아가시고 AI 종목들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님이 또 주목하고 계시는 AI 종목은 별도로 표시를 해두셨다고 하니까 이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아무래도 생방송 50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선물로 주신다고 하고요. 이제 매수 타점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이어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선물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계속 받고 있어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데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밴드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게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아직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앱스토어에서 다운해 주시고 이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대표님의 선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오늘의 공략주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황금주 두 가지 힌트 들어봤고요. 네. 정답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목인가? 예. 확인을 해보니까 맞추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쭉 계시죠? 네, 근데 본인은 예. 참으셨는데 다른 분이 예.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두 분 다 칭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종목은 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스페타시스.
자,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이 PCB 인쇄 회로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인쇄 회로기판은 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통신, 네트워크, 휴대전화, 뭐 반도체 등등등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 빅테크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첫 번째 힌트로 말씀드렸지만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구글 등 이제 글로벌 유수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게 고다층 기판, 그러니까 층수가 높을수록 좋은 기술력이고 확장된 기술력인데 그런 고다층 기판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12층, 18층, 24층을 기준으로 이제 중다층, 고다층, 24층 이상은 초고다층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18층, 중다층 이상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글로벌 3위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요 고객사에 30층 이상 되는 그런 고부가 제품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샘플이 진행 중이 어떤 거냐면 800G 기판, 요거를 지금 샘플 진행 중이고 양산을 시도하고 있는데 요거의 경우 이 800G 스위칭의 경우는 40층입니다. 40층. 지금 뭐 12층, 18층, 24층 얘기하고 있는데 40층을 얘기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글로벌 선도 주자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40층 이상의 그런 고부가 제품들을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시킬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생산 수익성과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이 이스페타시스의 그런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AI 가속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주요 고객사인 하나가 이제 G사예요. G사. 어딘지 아시죠? G사. 이런 G사의 그 데이터형 매출이 지난해 대비 142%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올해도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PCB 기판 관련해서 주목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과 영업이익까지 연결이 돼서 굉장히 탄탄한 기업으로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전에 굉장히 이런 상승, 대시세를 한번 만들고 지금 기간적 조정에 들어갔죠. 기간 조정을 마치고 대량의 거래량 동반되면서 또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난주도 하락장이었고 오늘 또한 이제 반도체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못 받았던 와중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었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본다면 좋은 수익률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매물 구간들 다시 차트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매물대 박스 만들면서 이런 매물들을 형성했던 구간들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장대 항목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죠. 자, 우리는 이런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눌림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를 기다려보는 매매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로는 4450원을 기록을 했는데 매수가는 4500원, 500원 이하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고점들, 그리고 37,000원 선을 손절가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46,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홀딩을 해서 추세에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 대표님의 공략주는 이스페타시스였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밴드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목요일 날 뵐게요. 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와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밴드도 입장하셔가지고 대표님께 실시간 전략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